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벤피카와 리버풀의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선발 라인업 먼저 보겠습니다. 알리송,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브라이마 코나테, 버질 반다이크, 앤드루 로버슨, 파비뉴 케이타, 티아고, 마네, 디아스, 살라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서게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가 복귀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벤치에 있었고 이번에 완전 선발로 복귀를 했습니다. 회복력이 굉장히 예상보다 빨라가지고 다행이고요. 케이타가 선발로 나옵니다. 불안합니다만 잘 해주길 빌어야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경기 오늘 펼쳐질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브라이마 코나테 데뷔골인가요? 네, 결국에는 세트피스예요. 벤피카는 사실 전반적으로 이 센터백들 그리고 이 평균 신장이 이렇게 높은 팀이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골키퍼로 나온 블라이디모스 골키퍼도 사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공중볼에서 좀 약점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리버풀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돼서 이제 리버풀이 이번 경기에서 노려볼 만한 거 세트피스다라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결국에는 또 세트피스로 리버풀이 빠르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들어갑니다. 사디오 마네. 야, 기가 막힌 방향 전환 패스 아놀드의 정말 빠른 템포로 패스 하나, 둘, 셋. 네. VAR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볼보다 뒤에 있었느냐? 득점 인정됩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벤피카와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이 2대 0으로 리버풀이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나테와 사디오 마네가 득점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좀 제가 좀 눈여겨봤었던 벤피카의 세트피스 약점 그리고 리버풀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점 이런 포인트에서 득점이 결국엔 나왔고 또 벤피카가 역습 위주의 공격을 하다가 이 역습을 나가려고 전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끊긴 상황에서 리버풀이 빠르게 이 전진 패스를 넣으면서 박스 근처까지 박스 안까지 빠르게 들어가면서 결국엔 또 추가골이 나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리버풀이 잘한다. 벤피카는 좀 결국에는 집중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본인들의 강점을 살려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이 플랜이 결국에는 실패를 한 전반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벤피카라고 해서 뭐 안 한 건 아닙니다. 좋은 장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득점이 없고 잘한 과정이 그렇게 막 좋았던 것도 아니라서 베르시모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게 일단 전반전 벤피카에 대한 평가입니다. 리버풀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15분부터 리버풀은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15분부터는 계속해서 압도, 점유를 하면서 벤피카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벤피카가 일단 포백이 양풀백이 특히 공격적인 팀이에요. 여기도 그리말도라든지 뭐 질베르토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유형의 선수인데 오늘 전혀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그리말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거의 모하메드 살라 맨투맨 마킹 그냥 그림자 마냥 딱 달라붙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얘는 뭐 공격을 할 기회가 없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것은 벤피카의 중원 이 아델타랍과 율리안 바이글인데 한 명이 공격하고 한 명이 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는 그런 밸런스 조합인데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중원 숫자 이 세 명이 되는 이 중원 숫자를 이겨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죠. 물론 공격을 할 때는 이 유기적인 벤피카 선수들의 움직임과 이런 패스 퀄리티 덕분에 빠른 템포로 연결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수비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또 이제 뭐 하파실바라든지 에베르통이라든지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좀 더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다르윈 누네즈 지금 뭐 수많은 빅클럽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루과이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도 이제 연말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다르윈 누네즈가 경기하는 거를 오늘 처음 보는데, 와, 얘는 왜 누네즈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에서 어디든 다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좌우 안 가리고 정말 넓은 활동량 가져가면서 뛰고 있고, 또 사실 코나테가 비교적 잘 막고 있긴 합니다만 쉽게 막는다기보다는 되게 힘겹게 겨우 막는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피지컬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연계 능력, 또 압박을 풀어 나오는 그런 볼 컨트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누네즈가 지금 이런 주목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네즈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역시 벤피카도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 팀이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뭐 탁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항상 후반전에 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팀이 이거를 교체 카드를 잘 활용해서 이 체력적인 부분들을 잘 커버를 하느냐, 이것이 또 후반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위게 클럽 감독이 교체 카드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리버풀이 또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또 후반전에도 좀 더 좋은 모습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축구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후반전 또 어떤 경기 펼쳐질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윈 누네즈 득점이 됩니다. 이거는 코나테가 좀 아쉬운 클리어링을 했네요. 루이스 디아스 추가골. 케이타의 운반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리얼 나비 케이타, 이것이 진짜 나비 케이타다. 이것이 리얼 나비 케이타. 와, 오늘 나비케이터는 너무 잘하네요. 네,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벤피카와 리버풀의 경기는 3대1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맨시티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누네즈의 만회골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베르시모 감독이 후반전에 그 라모스 선수를 좀 더 밑으로 내리면서 4-5-1 형태처럼 수비 대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4-2였는데 라모스 선수가 내려오면서 중원 미드필더가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리버풀의 4-3-3-2 혹은 이제 공격할 때는 2-3-5 포메이션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한, 수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변화를 줬고, 이것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해서 벤피카가 후반 초반에는 좀 분위기를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 물론 이제 득점 장면 자체는 코나테의 결정적인 실책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베리시모 감독의 후반 변화가 초반에는 굉장히 득을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앞서서 하프타임 때 얘기해 드렸듯이 이 체력적인 부분, 너무 템포가 전반전에 빨랐다 보니까 쉽게 지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정교함, 패스에 대한 정교함이라든지 터치에 대한 정교함,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도 이제 잘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서로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었죠. 후반전 중반부터는. 그래서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리버풀이 다시 한번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내면서 2점 차로 2차전을 안필드에서 또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 좀 짚고 넘어가 볼 선수들은 크게 좀 봐서 한 4선수, 5선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코나테.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데뷔골인 것 같아요. 언제 골 넣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실책도 해가지고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누네즈 상대로 잘 막다가 고전하다가 뭐 반반 5대5 비율로 좀 잘하고 못하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정신을 좀 잘 차려서 했으면 좋겠고 뭐 실책했지만 또 골을 넣어가지고 뭐라 크게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 케이타 오늘 경기 좀 앞서서 선발 라인업에 케이타 들어있어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케이타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죠. 이게 뭐 진짜 본인이 발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팬들은 리얼 나비 케이타를 보지 못했다. 그 2018년에 왔는데 이건 나름대로 좀 이상한 말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는 진짜 리얼 나비 케이타를 보여주었다. 공수 양면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에 루이스 디아스의 득점 장면에서는 리버풀 팬들이 원하던 그 라이프치 시절의 케이타가 언뜻 보이는 플레이였습니다. 볼 운반부터 시작해서 뭐 굴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공격적인 스루 패스까지. 이게 사실 우리가 라이프치 시절 보면서 와 제발 리버풀 와라 했던 그 나비 케이타거든요. 그리고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나비 케이타가 이제 우측 미드필더로 뛰면서 좀 더 전진성을 보여주었거든요. 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왼쪽 미드필드에 있을 때는 경기 조율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타는 아쉽지만 우측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케이타의 공격적인 침투 움직임,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케이타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우측 미드필더다. 그래서 굳이 케이타를 살리고 싶다면 우측 미드필더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 우측 미드필더로 나와가지고 실제로 뭐 몇 번 슈팅도 많이 때리고 뭐 하프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 잘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좋은 선수는 아닌데 모하메드 살라. 살라는 사실 오늘 경기 퍼포먼스는 뭐 지난 와포드전 때도 그랬지만 뭐 최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터치라든지 패스라든지 질 자체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 경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블라호디모스 골키퍼가 선방을 잘한 것도 있어요. 한 세 차례 정도. 뭐 루이스 디아스 1대1, 살라 1대1, 그리고 마지막에 조타 1대1까지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살라는 조금 그 외의 장면에서도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한 60분 정도 뛰고 아웃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45분만 전반전 끝나고 교체됐어도 할 말 없는 퍼포먼스였어요. 참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좋은데 괜히 기적이 아니죠. 그러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역시 뭐 다윈 누네즈죠. 누네즈 진짜 너무 잘하네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득점을 했고 누네즈도 뭐 벤피카가 8천만 유로 정도 가격표를 매겼습니다. 8천만 유로를 왜 매겼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네요. 누네즈 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양팀 너무 좋은 경기력 잘 보여주었고요. 결국에는 오늘 경기도 리버풀이 좀 잘해서 3대1 승리 거두면서 벤피카 원정에서 사실 리버풀이 승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따내면서 그 악몽을 좀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프리뷰 리뷰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누가 되느냐가 가려질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밤 12시 30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30분입니다. 경기가 있습니다. 너무 참 긴장이 많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 경기 잘 했고 2차전 남아있으니까 2차전 안필드에서 인테르전처럼 안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맨시티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저는 그날 프리뷰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습니다. 안녕!